경계선 지능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 지수가 70에서 85 범주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13.6%가 이 경계선 지능인인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실 김정근 실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네.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히 경계선 지능인들이 갖는 특징이 뭔지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경계선 지능인은 법적인 정의나 진단명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지능 지수가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평균 지능보다는 낮지만 지적 장애 기준에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특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특징으로는 학습 속도가 느리고 네. 추상적인 사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해력과 수리력이 부족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서적, 사회적 특징으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불안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의 13% 정도가 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에는 경계선 지능인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부산 지역에서 정확한 전체 인구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다른 보고 자료를 통해서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이 지능지수 정규 분포에 따라서 비율을 추정한 수치인 전체 인구의 13.6%로 통용이 되고 있고, 이를 부산시 인구에 적용해보면 약 4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은 되는데요. 일단 이는 적지 않은 규모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부산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 재학 중인 경계선 지능 학생이 474명으로 집계되었고요. 이는 2022년에 259명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지금 이런 분들이 좀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계선 지능인들이 갖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복잡한 사회 구조나 경쟁적인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부로는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원이나 배려를 덜 받는 경우가 많고 반면 복잡한 환경에서 실제로는 매우 높은 스트레스와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업이나 일상생활, 시험 영역 등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으로는 학령기 학업에서는 이해와 습득 속도가 느리고 자기 주도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배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고 일상 관리 능력이 낮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예, 경계선 지능인들이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에 성인이 되어도 자립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겉으로는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제도적 지원이나 주변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는 더 복잡한 편입니다. 실제 사례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돌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님들이 고령이 되시거나 부재일 경우에 급격히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 분노 조절 문제 등 2차적 심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는 범죄에 휘말리거나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좀 지적 사항들이 사회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려고 해도 지능 지수가 70 이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 분들에게 가장 좀 안타까운 지점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상에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 IQ가 72여야 하는데 경계선 지능인은 이런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진 않지만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 85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분명한 도움은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뭐 노력이나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부산시에서는 2023년에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올해 부산시와 청년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요. 저희 부산 사회서비스원이 사회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들에 대해 선제적인 진단 검사 지원과 경계선 지능 청년들에 대한 진로 탐색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자립 교육 그리고 취업을 목표로 한 일 경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것들에 좀 주안을 두고 해당 프로그램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경계선 지능인 진단 검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학령기 아동부터 조기 진단과 검사를 지원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진단 검사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응원 사업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도모하고 고립 운동 예방과 자립 지원이 목적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부산 지역에 정주하면서 실제 경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일 경험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 경계선 지능인 조기 진단부터 또 실질적인 이런 자립 도움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 지원 사업에 참가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현재 그 두 개 사업 전부 경계선 지능인 사업은 그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 응원 사업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부산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은 4월 30일까지,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응원 사업은 5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네,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닌 취약성을 가진 범주로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교육 지원과 환경이 제공되면 기능 향상과 자립이 가능한 잠재 성장 가능성을 가진 인구 집단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에 우리 원에서는 경기원 지능인 자립 응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실 김정근 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